사회 이슈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3 올 입시 재수생보다 불리하다. 극복이 불가능할 정도다. 진학사가 316명을 조사했을 때 45% 학생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입시 관련 설문조사들을 봤을 때 고3 회원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불리하고 극복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한 학생이 73%, 불리하지만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말한 아이들이 23% 정도가 되는데, 그냥 이야기를 하나 하자라면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을 만일 맞짱을 뜬다라면 불리한 게 맞고요. 정시는 솔직히 저는 그렇게 불리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 이유가 수시 같은 경우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할 때 대학교는 재수생보다는 현역생을 더 유리하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생활기록부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재수생 같은 경우는 그래도 1년이 지난 생기부에 대한 신뢰도가 좀 낮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원래 학종재수를 통해서 대학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현역 아이들 중심으로 많이 선발을 할 건데, 저는 이제 대학교가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 생활기록부 3학년 파트 부분 한 학기 동안의 그 파트를 솔직히 좀 감안해서 볼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대신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우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만일 지금처럼 코로나 사태로 되게 어려워요, 우리가. 그죠? 지금 되게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들이 생활기록반에 들어간다면 누구보다 더 높은, 그러니까 재수생들 생기보다 훨씬 좋은 생기부로 대학에다가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왜 이런 부분들은 생각을 안 하지? 그러니까 이런 위기가 생겼을 때 곧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위기를 내가 극복하고 학업을 이끌어 나가고 비교과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어려움을 더 좀 이겨내기 위한 노력들과 그것을 학교에다가 좀 주체성 있게 무엇인가를 노력해서 만들어 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형성한다라면 저는 솔직히 학종하는 데 있어서 재수생들한테 밀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떤 아이들이 밀리는 거냐면 아무것도 주체성 없이 그냥 학교가 만들어주는 거대로 가는 아이들은 당연히 재수생 생기부랑 만약 맞짱 뜨면 밀릴 수는 있겠지만, 대신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종재수하는 아이들 재수생 생기부는 현역 아이들 거에 대해서 비교 분석해봤을 때 일단은 현역 아이들을 더 중점적으로 대학교가 선발하는 비중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재수생과 현역생이 맞짱을 떠도 저는 솔직히 현역 아이들이 그렇게 크게 밀릴 거라 생각하지는 않아요. 자, 두 번째 수능인데, 수능 지금 우리 아이들이 모의고사를 제대로 못 보고 있는 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문제인데, 그거는 재수생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원래 고등학교 생활을 할 때 원래 수능은 재수생이 유리해요. 원래가. 왜 그러냐면 재수생은 밥만 먹고 수능 공부만 할 거라고요. 그러다가 작년에 해봤고, 그러다 보니까 그 경험을 가지고 자신의 문제점을 갖고 밥만 먹고 내가 문제사항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수능에 올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역 아이들보다 원래 유리해요, 원래. 그런데 현역 아이들 같은 경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수능 공부할 수 있는 시스템 같은 경우 좀 어려움이 있어요. 학교에서 하기에는 더더욱 어려움이 있을 거고, 지금 당장 뭐 중간고사 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힘들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해요. 이게 만약 코로나 사태가 터지지 않더라도 수능 공부는 제가 이제 가끔 그런 얘기 하거든요. 알아서 잘 준비해야 된다고. 학교가 준비해주지 않는다고. 그 이유가 학교는 내신 중심의 학업이 이루어지는 거지 수능 중심의 학업이 이루어지는 학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있긴 있겠지만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수능을 어떻게 하면 잘 볼 수 있습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알아서 잘 준비해야 돼요. 또 하나, 수시기간 들어가죠. 그러면 고등학교 3학년 교실 개판돼요. 학업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저를 맞추거나 수능 준비하는 아이들은 알아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것 또한 학교가 진도도 제대로 못 뽑아줘요. 이해 갑니까? 그러니까 재수생한테 원래 수능은 불리해요.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을 극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첫 번째,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비교과 활동에 대해서 재수생 아이들보다 유리한 고지에서 시작하는 게 맞거든요, 원래가.
그런데 생기부 만드는데 한계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빨리 방법을 찾아야죠. 학교가 지금 뭔가 비교과를 만들기 위해서 뭔가를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을 수도 있고, 자율활동이나 진로활동이나 동아리를 어떻게 구성해서 움직이는지 동아리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진로쌤한테 물어보고 담임한테 물어보면서 적극적으로 생활기록부를 그 안에 활동들이 많이 들어간다고 좋은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자신의 활동이 들어갈 수 있는 구성들을 계획하고 좀 미리 준비를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수능은 원래 불리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계획하에 모의고사를 분석하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솔직히 모의고사를 분석하는 시스템에 문제가 좀 생긴 거예요. 이게 원래는 이제 오프라인에서 시험을 본 다음에 우리 아이 성적표를 좀 분석하고 문제점들을 찾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부분들이 좀 무너져서 그게 이제 일단은 문제인데, 이거는 재수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재수생들도 지금 제대로 시험 못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불리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현역 학생들아, 불리하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뭘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를 너희들이 구체화시켜서 계획을 세우고 움직여야지, 남들이 해주겠지, 학원 선생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학교가 뭐 해줘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솔직히 재수생보다 현역 아이들이 요번에 코로나 사태로 많이 불리해졌습니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그 불리함의 문제의 위기가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원래 수능은 우리 현역 아가들아, 원래 니네가 불리했어. 원래 처음부터 불리했어, 그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 이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컨쇼 대학교 이야기를 좀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대학교는 숭실대학교입니다. 왜 이렇게 대학교를 비슷한 수준으로 해주시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희가 컨쇼 라이브 방송에서 상위권 대학교를 제가 해드릴 거기 때문에 제가 컨쇼 라이브에서 해드릴 대학교가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그리고 서강대학교, 성균관 한양대학교, 중앙대학교, 경희대학교, 외대, 시립대, 이렇게 9개 대학교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 그 나머지 대학교들을 컨쇼 라이브, 컨쇼 라디오에서 좀 해드릴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학교는 숭실대학교인데, 숭실대학교는 일단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이야기랑 교과전형 얘기를 할 건데, 교과전형은 일반고 기준으로 한 2등급대 아이들, 1등급 후반에서 2등급대인데 보통 2개 초반 아이들이 좀 많이 합격선을 형성한다 라고 보셔야 되고요. 최저 라인에 알아 빠졌다 라고 보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등급은, 제가 이제 숭실대학교를 준비를 할 때, 교과전형을 준비할 때 단순 내신 등급이 아닌 학교 환산 점수로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학교 환산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것도 한번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SSU 미래를 좀 얘기를 할게요. 그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그냥 저희가 숭실대학교 같은 경우는 준비를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단순 내신 등급에 대한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업에 대한 부분은 좀 중요하게 체크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할 때 그냥 일반고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등급은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특목고 같은 경우는 이제 원점수를 따져봤을 때 90점대 초반과 80점대 중후반 성적이 좀 이렇게 골고루 깔려 있다라면 충분히 지원할 수 있고, 90점대가 조금 적더라도, 예를 들어서 전공 과목은 90점인데 그 나머지 과목들이 80점대 초반, 중반 깔고 있다라고 해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한 게 특목고 라인에서 숭실대학교 라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일 우리 아이가 전공 과목이 특목고인데 80점대 후반이고요. 그리고 90점대가 약간 있고 그 나머지 과목들이 80점대 중후반이다 라고 해도 충분히 한번 지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특목고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특목고는 등급 갖고 대학을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특목고는 원점수나 편차 같은 것들을 좀 계산해야겠지만 원점수 추이로서 일단 설명을 해드렸고요.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2등급 완전 후반대 있죠. 2.9, 2.8, 2.8은 한번 해볼만 해요. 2.9 걔네들은 솔직히 3.0이랑 다를 게 없잖아요. 근데 제가 여태까지 숭실대학교를 준비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3등급 대 아이들이 숭실대학교 뚫고 들어가는 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드리는 거예요. 단순 등급을 좀 많이 본다? 그래서 가능하면 2등급 대 아이들, 그러니까 2등급 초반만 돼도 정말 날개를 달고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할 수 있는 학교다. 그리고 2등급 초반대 아이들 생활기록부 어느 정도만 형성해도 합격선 되게 높게 형성을 했었거든요, 저희가. 그러니까 2등급 대가 아니면 숭실대학교는 좀 피하는 게 좋다? 왜 그러냐면 워낙 좀 그런 정량화된 숫자가 좀 중요한 학교가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숭실대학교는 전공적 합성에 대한 부분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예 전공성이 없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전공적 합성 부분이 생활기록부 안에 좀 있어야 되고, 자기소개서 지원 동기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들이 좀 중요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체크하면서 준비하면 되는 대학교다라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융합자유전공이라는 학과가 있어요. 그죠? 그게 이제 자유전공인데 그 모양만 자유전공이에요. 자세히 보시면. 그러니까 나중에 그 학과를 지원할 때 지원 동기 라인을 할 때 그 학과가 나중에 대학교에서 어떤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따져서 써야 되기 때문에 학과 조사를 반드시 하고 이제 자소서 라인을 썼으면 좋겠는데, 그냥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1+1 학과다라고 보시면 돼요. 학과 큰 틀, 그러니까 거시적인 걸 하나 고르고 그 안에서 미시적인 학과들에서 또 하나 골라갖고 미리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놓고 들어가는 학과이기 때문에 좀 일반 대학교 자유전공이랑 좀 틀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체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기학과는 어딘가요? 라고 물어보시면 경쟁률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여기가 꼭 인기과예요 막 이렇게 말할 만한 학과가 딱히 떠오르지는 않고요. 그리고 컴퓨터나 그쪽 소프트 쪽은 약간 전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네, 좀 보는 성향이 강하니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수학이랑 과학은 일단 잘해야 돼요. 이 부분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대학교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대학교 이야기도 했는데 잠깐 쉬었다가 네, 우리 음악 하나 듣고 갈까요? 제가 아시죠? 나이 좀 있는 거. 그래서 저는 지금도 차를 타고 운전을 할 때 우리 학생들이 들으면 뭐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 학부모님들 되게 좋아하실걸요. 제가 생각보다 8090 노래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8090 노래 중에 하나를 골라봤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어두운 불빛 아래 촛불 하나, 와인잔에 담긴 약속 하나, 항상 너의 곁에서 널 지켜줄 거야. 날 믿어준 너였잖아. 나 바라는 건 오직 하나, 영원한 행복을 꿈꾸지만 화려하지 않아도 꿈 같진 않아도 너만 있어주면 돼. 걱정 마, 언제나 이 순간을 잊지 않을게. 내 품에 안긴 너의 미소가 영원히 빛을 잃어가지 않게. Cause your love is so sweet, you are my everything. 전날 밤에 단 꿈에 젖어 하는 말이 아냐. 난 변하지 않아, 오직 너만 바라볼 거야. Oh, you're light of my life, you're the one in my life. 내 모든 걸 다 잃는데도 후회하지 않아, 오직
않는 사랑으로. 나 바라는 건 오직 하나, 영원한 행복을 꿈꾸지만 화려하지 않아도 꿈 같진 않아도 너만 있어주면 돼. 약속해 힘들 때 너의 그늘이 되어줄게. 내 품에 안긴 너의 미소가 영원히 빛을 잃어가지 않게. Cause your love is so sweet, you are my everything. 첫날 밤에 단 꿈에 젖어 하는 말이 아냐. 난 변하지 않아, 오직 너만 바라볼 거야. Oh, you're light of my life, you're the one in my life. 내 모든 걸 다 잃는데도 후회하지 않아, 오직 너를 위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You're light of my life, you're the one in my life. 내 모든 걸 다 잃는데도 후회하지 않아, 오직 너를